바로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대주전자재료, 거기에 비중이 20%고요. 네. 매수가가 13만 8천 원입니다. 아, 매수한 지 오래되셨을까요? 네, 네, 맞아요. 네, 고점에 사셔서 고민이 또 크실 것 같은데 두 분의 네, 의견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는데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유창희 대표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주전자재료 좀 오래 갖고 계셔서 좀 마음이 좀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지금은 조금 기다리는 위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 2월 달, 3월 달에 좀 고점에서 일부 정리를 하셨으면 좋았겠습니다만은 네, 네. 뭐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에 그 예상하지 못했던 관세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네, 네. 뭐 일단은 이렇게 저점을 찍고 올라올 때는 강하게 반등을 줄 때는 네. 직전 저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관세 관련돼서 중국이 이번에 130%, 105%인가요? 어쨌든 그걸 맞았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네. 대주전자재료는 고성능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네. 실리콘 응급제를 생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일단은 한 9만 5천 원 정도까지 어떤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네. 지난번처럼 2월달, 3월달처럼 다시 한번 11만 원을 가는지 여부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네. 그러지 못한다 그러면 비중을 좀 일부 줄이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네. 20%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전 9만 5천 원 언저리에 온다라면 여기서 더 힘차게 못 간다. 또 시장이 약간 힘이 좀 빠진다 그러면 좀 비중을 좀 줄이고 다시 저점에 재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7만 원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라왔을 때 한 9만 5천 원 정도가 어떻게 이제 거기서 방향이 결정되는지를 확인하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상담이 앞으로 큰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게 생기시면 또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저기 LG 노텍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0%인데요. 매수가는 22만 500원. 네, 혹시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년 9월 달에 했는데요. 아, 계속 떨어져서 고민이 크실 것 같은데 예, 두 분의 예, 의견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두 분 중에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성민 본부장님인가? 네, 유창희 본부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작년 9월 달쯤에 매수를 하셨는데 좀 예. 시장이 좀 시장 대비 LG 이노텍이 좀 힘을 못 받아서 조금 아쉬우실 것 같으세요. 예. 사실은 이제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LG 그 애플이 이제 상당히 이제 신제품이 AI가 도입이 되면서 인텔리전트 폰이 이제 적용되면서 상당히 판매가 잘 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LG 이노텍을 필두로 해서 애플향 기판 기업들이 주가가 좋았었습니다. 예. 근데 막상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이 어떤 AI 시연이라든지 또 적용되는 제품 모델이 생각했었던 것보다 많지 않다라는 약간 아쉬움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고 또 그때 우리나라 시장이 좀 크게 밀리면서 흘러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이제 관세 우려감들이 애플 제품의 가격을 또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면 예. 애플이 이제 판매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또 혹은 이제 부품 업체들한테 오히려 또 가격 인하 압박을 좀 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LG 이노텍은 그런 부분들이 또 부담이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강하게 반등이 나온다라면 한 15만 원 언저리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22만 원까지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게 당장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15만 원 정도 올라온다라면 분위기를 보면서 비중을 좀 일부 줄여 놓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점이 좀 나온 건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12만
7천 원 정도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습니다만은 15만 원 그 이상까지. 근데 12만 7천 원 이탈하게 된다라면 주가가 조금 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최종 손절가는 12만 7천 원, 종가상 12만 7천 원 정도를 놓고 한 일주일, 2주 정도를 조금 기민하게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손을, 지금은 예. 네, 또 궁금한 게 있으실까요? 예. 그럼 22만 원짜리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걸 가려면. 22만 원을 가려 그러면 사실은 애플만 가지고는 LG 이노텍이 22만 원을 가긴 좀 힘들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에 이제 LG 그룹이 현대차 그룹하고 전기차 쪽으로 해가지고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자율주행 쪽으로 해가지고 LG 이노텍이 좀 협약을 하기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가 새로움이 좀 매출 성장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는 당장 LG 이노텍의 어떤 매출 성과가 엄청 나오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2만 원을 좀 고집하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조금 반등을 줬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 오히려 저는 뭐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종목 교체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의 고민에 큰 위로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내 종목도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에코프로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58,000원에 10%요. 아,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한 반 정도 됐는데, 네. 그때 수익 났는데 못 팔고. 네,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또 반등을 보여주긴 했는데 더 올라줄 수 네.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혜 선생님이요. 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보유의 의견을 드린 건 사실 매수가가 그래도 다행히 58,000원이셔서 일단 지금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좀 그래도 수익이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보유의 의견을 드렸는데요. 이제 네. 처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도 한번 매도 기회가 왔는데 못 파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2차 전지는 지금 오늘 이제 관세 유예가 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들이 저는 아직은 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시청자님이 이 종목을 계속 나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지난번에 못 팔았는데 일단은 다음 기회가 오면은 그때 팔아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좀 오래 들고 가려고요. 아, 오래 보고 싶으셔서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또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업황에 대한 이런 둔화, 지금 자동차 쪽에는 25% 관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격이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불가피해진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수요가 둔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배터리 업계들한테도 타격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 지금 탄산 리튬 가격을 우리가 또 양극재 기업들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가격이 톤당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딱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앞으로 2차 전지 종목들은 무조건 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환경이 지금은 있다라고 봐서 만약에 이제 1차적으로 저항대가 21선 기점으로 좀 저항대가 한 번 있거든요. 55,000원 부근이요.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6만 원대까지 다시 한번 또 저항, 매물들이 좀 있어서 소화하려고 갈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의 58,000원 매수가보다는 살짝 위로 올라오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장기적으로 보신다고는 하지만 또 한 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아깝다 생각하실 수 있어서 5% 정도라도 6만 원 이상 왔을 때 이제 2차 전지 업황 관련돼서 뭐 우려가 해소가 되고 확실한 명확한 새로운 2차 전지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한 번 비중 절반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 두시고요. 이제 앞으로 만약에 관련돼서 2차 전지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길게 소요가 될 거라서 다시 한번 매수를 좀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걸 그랬다라는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수익권에 도달을 했을 때 5% 정도 수익을 챙겨두시고 그 이후에 또 눌린 구간이 왔을 때 그때 장기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에 좀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계좌에도 활짝 꽃이 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ABL 바이오.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4만 원에 40%. 네, 지금 수익 중에 있으신데 어떤 게 고민이실까요? 이게 얼마 전에 4조 원대 기술 수출을 했다 하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야 적당한 건지. 아, 네, 얼마나 앞으로 더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과장입니다. 이지은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축하드려요. 매수가 4만 원이신데 그래도 수익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관세 이슈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GSK와의 계약 체결, 그러니까 기술 이전 이슈가 크게 한 방에 딱 터트려줬고 그와 관련돼서 지금 4조 1천억 원 규모의 이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여기서 이 플랫폼 그랩바디 B가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을 좀 기대하는 부분이거든요. 거기다가 이 대표님께서 이 이슈가 나오고 나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엄청 이제 주주들의 입장에서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해줬고 분위기가 지금 ABL 바이오는 굉장히 좀 좋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지금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 바닥권은 아니지만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와줬는데 시청자님 좀 분할 매도 하셔서 약간씩 이렇게 쪼개서 매도하시는 건 좀 어떠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네네. 알테오전 같은 거는 4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가는데 이건 좀 어떤지. 요즘에 이제 시장에서 네네 제2의 알테오젠이다. 아, 네. 말씀하시고 제가 할게요. 얼마나 갈지가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40%의 비중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처음부터 40만 원이라는 알테오젠과 비교를 해서 물론 앞으로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긴 하지만 처음부터 40만 원 무조건 보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0% 비중에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분할로 한 5%, 10% 상승이 나올 때 나중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알테오젠만큼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팔았지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지금 단기적인 급상승이 나와서 시장에서 또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들이 그때그때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중이 40% 있으시기 때문에 이 40%를 계속 들고 가시다가 혹시라도 차익 실현 때문에 급하락이 나오거나 하시면 스트레스가 상당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 반납하는 것처럼 또 마음이 아픈 게 없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40%를 계속 쪼개 가시면서 좀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회사 측에서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추가 이슈가 뭐 단기적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열어둔 부분도 있으니까 40%를 단번에 계속해서 좀 쪼개서 파시는 거를 약간은 길게 보시면서 쪼개 파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이 종목이 뭐 10만 원 간다, 20만 원 간다 무조건적으로 제가 이렇게 단언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은 비중을 좀 나눠서 매도를 하자라는 부분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 새로운 가격대를 또 제시를 하는 부분이라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네, 고민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앞으로 원하는 수익 얻을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재롱전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28%고요. 66,500원이요.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8월 20일이요. 작년.
아, 네. 매수가가 높으셔서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여쭙고 싶은 거는요. 네네. 지금 한 50%를 매수해가지고 네. 이거를 같이 저거해서 팔면은 한 4만 한 7천 원까지 오면은 아, 될 수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매수 시기가 되는지 그게 가장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물타기를 해도 되는 건지 네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거든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이지은 씨한테 좀 부탁드려볼까요? 네, 이진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재룡전기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약간은 우려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비중이 이미 28%나 보유를 하고 계셔서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비중 확대에 대한 부분들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단 앞으로 이제 업황에 대해서 전력에 대한 수요 기대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우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전력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뭐 쇼티지 현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은 좀 부진한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이제 올해 이번 달 하반기부터 지금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막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캐펙스 투자, 그러니까 기업들이 AI 관련돼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늘리겠다 우리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실적이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관련돼서 이제 AI 관련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도체 쪽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같이 좀 올라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여전히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업황이 다르게 바뀐 거는 없지만 이 종목이 이렇게 빠진 데는 4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좀 의구심,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슈도 제가 알기로는 재룡전기는 지금 좀 이슈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세 관련돼서 지금 우리가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예전에 얼마 전에 나왔던 부분을 보면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이 2023년 기준이긴 하지만 뭐 투명하게 자료 제출했고 원하는 쪽으로 자료 제출해줘서 우리는 그 2023년 어떤 기간 동안에는 관세 0%다. 하지만 다른 기업들에게는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유예가 되기는 했지만 앞으로 이런 이슈들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다른 것보다 지금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4분기 때 실적이 좀 둔화됐다라는 게 좀 우려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청자님이 이 재룡전기를 나는 좀 쭉 끌고 갈 관점으로 비중 확대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네. 지금 너무 손실이 많잖아요. 약 네네. 4천만 원 이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이제 한 3천만 원을 매수를 해서 오늘 그래서 3천만 원을 사볼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좀 오늘은 너무 올라가지고 이것이 아닌 것 같다 해서 네, 네. 저는 지금 이게 사도 되는지 안 사야 되는 자리인지 그 자리가 제일 답답해요, 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그러면 지금 더 사지 말고 매도하는 게 좋아요? 지금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당장 매도는 하지 마시고요. 일단 이 종목이 어느 정도는 저는 추가 반등은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린 건 비중 확대는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비중을 좀 줄이셨으면 좋겠다는 거, 이 두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뭐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바닥 있고 벙커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 만약에 9% 올라오지 않았으면 더 희망이 없었을 수는 있어요. 물론 오늘 시장 자체가 데스켓 바운스라고 해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팔기에는 저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워낙 금액 많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당장 하시진 마시고요. 어느 정도 반등 탄력이 왔을 때 21선에 대한 기점, 그러니까 33,000원 이상의 만약에 돌파가 나왔다, 이 종목이. 그럼 우리 조금 더 희망을 가져볼게요. 가져보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이제 4만 원대 부근을 돌파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4만 원 정도 때 오면은 그때는 비중을 조금은 줄여두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실리면서 그리고 전력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이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보유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비중을 좀 줄여두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비중을 더 넣는 건 투자금이 많아지시면 아마
스트레스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올라올 때 매도를 어떻게 잘할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갖고 계시던 고민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무엇이든 물어봐 시간입니다. 오늘도 랜덤으로 전화가 연결되면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마음껏 질문 부탁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 시장이 정말 강하게 올라줬는데 내일도 이 기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글로벌 증시 반등만큼 저는 반등을 좋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더 오를 수 네, 있겠습니다. 받으신 것 같은데.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매일경제TV입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주상전화라는 코너고요. 혹시 뭐 궁금하신 종목이라든지 혹은 가지고 계신 종목, 뭐 주식에 관련된 기업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HD 현대건설기계를 72,000원에 20% 가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혹시 비중 축소를 해야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는 있는지 종목을 잘못 고른 것 같아서 그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72,000원에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수익도 났었어요. 아, 그러시면은 한 1월 달이나 2월 달쯤에 매수하셨겠네요. 네. 네. 근데 조금 이제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을 때 같이 흘러내려가지고 좀 아쉬웠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어떤 전쟁 관련돼서 어떤 종전 관련돼서 조율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러우 전쟁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이런 큰 기업들이 실제 수혜를 저는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유럽 쪽이라든지 또 중동 쪽의 매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HD 현대그룹이 로봇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관련돼서도 HD 현대건설기계가 상당 부분 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는 게 좀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그 3월 달에 진짜 반등다운 반등 없이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어찌되었든 이번에 이제 좀 이게 저점이 확인된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을 좀 시도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나온다라면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가 72,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시청자님. 네. 한 7만 원, 72,000원까지는 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저는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이게 지난 저점을 좀 55,000원을 좀 이탈하면서 크게 밀릴 수도 있다라고 전 밀릴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55,000원을 이탈한다라면 전부 다 매도는 하지 마시고 일부 한 절반 정도 매도를 한 다음에 오히려 그 밑에서 한 5만 원 초반이라든지 5만 원을 이탈했을 때 다시 그걸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한 상반기 중 빠르면 상반기 혹은 뭐 한 가을까지 봤을 때 한 7만 원 언저리까지의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이지은 대표님, 예전에 매수 사이드카 경험이 있으셨을까요? 네, 있었죠. 언제? 지금 날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작년이었나요? 네, 작년에 매일매일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때는 어땠을까요? 그냥 매수 사이드카 발동하면 좋죠, 기분이. 시장이 단단하다. 그럼 이어서 왜냐면 내일도 오늘 시장이 좀 올라줄까요? 지금 제가 그래서 나선도 계속 좀 보고 있는데 약간은 아까 좀 빠지고 있어가지고 나스닥 선물이 살짝 불안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희망을 갖고 또 오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었기 때문에 한번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희망을 꼭 갖길 바라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안 받고 계신데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증시가 엄청 반등해 줬잖아요. 이게 이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지가 궁금해요. 근데 사실 트럼프 일기 때도 그랬는데 이게 계속 이게 유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스탠스가 바뀐 적이 있었어서 이게 네.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기 매일경제TV 주상전화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 그 종목 상담 받고 싶은 종목 있으실까 봐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혹시 네. 예, 저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이요? 예.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16,000원이고요. 네. 20%입니다. GI 이노베이션 매수가가 16,000원, 비중은 20% 보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일단은 뭐 면역 항암제 쪽에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뭐 최근에 임상시험 관련돼서 변경 승인에 대한 신청도 받기도 했고 이 종목도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 상승 여력이 굉장히 좀 강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예. 살짝 좀 밀려서 약간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유상증자 좀 이슈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 예. 면역 항암제 쪽의 시장도 그렇고 지금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올해 1월부터 2월 이때까지 굉장히 주가 상승 탄력이 좋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시장에서 보통 이야기하는 뭐 그런 종목들과 완전히 똑같다라고 이야기는 하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제약바이오라는 그 많은 기업들 그리고 기술 이전이라든지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기업들 중에서 모든 종목의 주가 흐름이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주가가 당겨질 수 있었다라는 건 시장에서의 모멘텀을 보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유상증자 이슈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좀 계속 밀렸던 것 같은데 예. 오늘 61선의 기점을 받으면서 주가가 하방 지지는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16,000원의 매수가가 살짝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16,000원의 주가가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렸던 이슈가 이제 제가 일정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아마 시청자님이 이슈를 더 잘 아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죠? 예. 네, 그러니까 무슨 임상에 대한 결과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정이 제가 생각했을 땐 이 기업이 지금 임상 계획이나 이런 것들 약간 미룬 이슈도 같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지지가 형성이 됐고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추세를 좀 돌리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어서 16,000원까지 일단 비중 더 늘리지는 마시고요. 절대 지금 갖고 있는 그 비중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고 13,000원 돌파하면 저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15,000원, 뭐 16,000원까지는 좀 돌파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16,000원에 매수가가 왔다라고 했을 때는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비중을 좀 일단은 20% 제가 봤을 땐 좀 많아요. 왜냐면 비중 20% 가지고 계시면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우리가 좀 버틴다고 해야 되죠. 좀 큰 수익을 노리는 데 있어서 좀 마음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어서 16,000원 이상이 왔을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절반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고 GI 이노베이션에 대한 개별 모멘텀이 나왔을 때는 추가적인 좀 상승세는 가능할 수 있으니까 남은 물량은 좀 보유하고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민이 꼭 해결되셨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유상증자도 하고 이러면은 나중에는 이게 조금 더 좋아진다고 매일 경기에서 이걸 추천을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그랬는데 여기 3월 초에 있거든요. 네, 그래 네. 막 쭉 밀리뿌리더라고. 제가 지금 보니까 유무상증자를 같이 결정을 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유상증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왜 유상증자를 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을 하느라 아니면 R&D 비용 쪽으로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 향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한 거면 괜찮은데 뭐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금 조달 목적을 보니까 발행가액 확장에 따른 정정이고 지금 워낙 이 종목이 유무상증자를 워낙 많이 지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운영 자금 쪽으로 사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뭐 채무를 갚는다거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뭐 임상을 진행하거나 이런 쪽으로 좀 사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하방이 좀 지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무상증자도 같이 또 진행을 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아마 무상증자를 배정을 받으시는 부분도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기 바라겠습니다.